항암 치료라고 하면 흔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작용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탈모는 외모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 비용은 관계없으니 머리가 안 빠지는 항암제로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중에는 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까요? 세포독성 항암제 중 특정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모발 성장을 도와주는 세포도 손상되어 기능을 잃고 탈모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항암제가 탈모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항암제를 맞게 되면 속눈썹, 머리카락 등 몸에 있는 털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빠지게 돼요. 항암 치료에 의한 탈모는 일시적이며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라나게 되지만 매우 드물게 가늘어진 모발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약 30%의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도중 딸꾹질 증상으로 불편함과 때론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상부 위장관 횡격막 주변이나 식도에 위치한 암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영양이 부족하거나 염증, 감염증, 전해질 이상이 있을 때도 딸꾹질이 잘 난다고 해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딸꾹질 증상이 더 자주 보고되고 있으며 항암제 자체보다 항암 치료 중 구토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덱사메타손 제제의 사용이 가장 주목받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경우 해당 약물의 사용을 줄이거나 다른 종류의 약물로 바꾸면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4,000명 이상의 암 환자들이 지속되는 딸꾹질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 일단 딸꾹질이 평소보다 자주 나타나는 것 같다면 언제 시작하고 멈추는지, 지속적이고 주기적인지, 특히 항암 치료 때마다 반복되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암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동반되는 증상, 빈혈. 빈혈은 적혈구의 공급이 부족해 몸의 산소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어 나타나는데요.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 혈액 소실량이 많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빈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항암제는 빨리 자라나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빨리 성장하는 세포에는 암세포가 있지만 혈액을 만들어내는 혈구 세포들도 포함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세포들 중에 골수에서 성장하는 적혈구 또한 이 항암제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로 인해 적혈구의 공급량보다 파괴량이 더 많아지게 되고 몸에 적혈구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빈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암 치료 중 빈혈이 온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유 3가지. 첫 번째, 환자들이 빈혈이 생기면 원치 않은 여러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로감, 숨참, 활동량 감소 등 이런 증상이 동반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분이 처지게 돼요. 그러므로 빈혈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동반되는 이러한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빈혈은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빈혈이 생기면 심장이 무리하게 운동하게 하고 심장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겠죠? 세 번째,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의 투여량, 치료 스케줄을 결정하는 지표로 빈혈 수치가 고려됩니다. 빈혈의 원인이 항암 치료 때문이라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주세요. 갑자기 붉은색 얼룩점이 생겼어요. 방사선 치료로 인해 홍반이 생기기도 하는데 보통 치료 시작 2-3주 후나 간혹 치료 시작 후 즉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벗겨지는 건성 박리로 인하여 건조감과 가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는 붉게 보이고 박리 후에는 멜라닌 세포에 끼친 방사선의 영향 때문에 이전보다 더 검게 보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치유되는 기간은 보통 2에서 4주 걸립니다. 색소 침착은 이보다 오래 가는데 햇볕에 탄 피부의 색깔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해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부위에 피부의 보습을 잘해주고 홍반이 생기면 피부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면서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사선 치료 받고부터 탈모가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고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와 다릅니다. 방사선 치료도 암과 싸우는 치료이니까 항암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항암 치료는 항암 약물 치료를 말합니다. 그러니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 혼동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물론 방사선 치료에도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치료를 받는 부위에만 영향을 주며 부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양할 수 있으니 호흡, 담당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꼼꼼히 들어주세요. 탈모도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아닌 이상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